네, 좋아요. 일단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해 주실 선우님. 네, 네,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네,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좋아요. 자, 일단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할게요. 클래스 포인트. 일단 포인트 그리고 먼저 여기다가 Cout을 찍을게요. 자, 요게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요, 실행을 해보면 생성 소멸이 뜹니다. 자, 저희가 옛날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를 하나의 블록이라고 불러요. 이제 요 블록에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 변수죠.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인데, 즉 블록 밖에 벗어난 int a, 요거는 블록이 감싸고 있지 않으니까 요거는 전역 변수, 요거는 블록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 변수들은 각자 자기만의 블록이 있는데 요 블록을 벗어나면 이제 사라집니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포인트 A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이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있을 때도 보면요, 소멸 똑같이 되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꺼질 때 호출된다고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점적으로 볼 거는 생성자니까. 자,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생성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성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공통된 특징으로는 특정 객체, 요거를 객체라고 부르죠. 클래스 또는 이제 다른 사용자 정의 타입일 때, 그때 이제 요거를 객체라고 부르는데, 객체가 생성될 때 불리는 생성자의 그 특징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개념은 똑같아요. 객체가 생성될 때 처음으로 불리는 함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생성자, 소멸자, 요거는 똑같이 객체가 소멸될 때, 블록이 끝나면은 소멸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블록이 끝나면은 소멸이 돼서 소멸자가 호출된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늘 해볼 거는 디폴트 딜리트 키워드하고 프로그램 작성하기인데, 프로그램 아마 2페이지 컨스트럭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컨스트럭팅이죠. 일단 포인트가 있고 소멸자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뭔가를 하나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일단 디폴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디폴트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인트 int a, int b라고 x, y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걸 구현을 해볼게요. int x, 이거를 뭐 대충 언더바 하나 붙이거나 이런 this를 사용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도록 합시다. 저 멤버 초기화 리스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불려지겠죠? 자, 근데 생성자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요, 바로 맨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요, 직접 정의한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디폴트 생성자 뭐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디폴트 생성자를 정의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직접 정의한 생성자가 있을 때는 복제 생성자만 컴파일러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적혀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성자가 지금 요거만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포인트를 또 만들어줘서 뭐 보이드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구현하는 사람이 이 포인트에 중점적인 이제 그 중요한 생성자는 요 생성자고, 이제 요 생성자는 볼 필요가 없겠다 하면은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디폴트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요거와 같습니다. 아니, 물론 컴파일러 어셈블리어 막 이런 거 보면은 달라요. 살짝 다른데 어쨌든 알아두실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 키워드를 적으면요, 컴파일러가 이제 이 클래스를 쫙 컴파일 하잖아요. 이때 이 디폴트가 적혀 있으면요, 이렇게 생성자의 디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디폴트로 만들어 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지금 안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지우면 이렇게 오류가 나죠. 기본 생성자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요게 없으면은 왜 문제가 되는지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따로 그냥 111 이렇게 적으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그죠? 프라이빗 맞다. 일단 자, 111 이렇게 잘 되는데 그걸 왜 쓰냐, 바로 이럴 때, 물론 배열 같은 것도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따로 포인트 P 이럴 때도 오류가 나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이때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부분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요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은 생성자, 여기서 생성자는 디폴트, 이동, 복사 등에 를 적으면 화면 공유가 비주얼 스튜디오만 나오는. 그게요? 잘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생성자에 디폴트를 적으면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생성자를 직접 만들어준다. 이 살짝 차이는 있지만 이거와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따봉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디폴트를 했으니까 딜리트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그 반대로
딜리트가 무슨 소리일까요, 서우님? 네? 딜리트가 무슨, 지워버린다. 그죠? 딜리트가 지워버린다는 소리죠. 네. 자, 이렇게 되면요,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삭제된 함수라고 떠요. 자, 이게 삭제된 함수, 삭제가 되었다. 요게 무슨 뜻일까요? 소멸됐다? 이게 함수가 삭제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다양한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은 요거를 이제 함수 삭제라고 불러요. 이제 요거를 저희 서우님 포인터 한 번쯤은 보셨으면은 네. 아마 이제 요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시작부터 다루지 않으셨으면은 요거를 한번 보셨을 텐데, 이거 보셨죠? 보신 적 있죠? 네. 이거 딜리트 했잖아요, 그죠? 네네. 요거는 당연한 관리죠. 네. 근데 요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거 이렇게 똑같아요. 단지 사용되는 문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저희가 안녕이라는 단어 뜻은 똑같은데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뜻이 잘 가라는 뜻과, 그죠? 반갑다는 뜻이 되죠. 그런 것처럼 단어 자체는 똑같아도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적용되는 게 다른데,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시킨다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일단 계속 하자면은, 일단 함수 옆에다 딜리트를 쓰는 거는 요런 방식도 있지만 요럴 때도 있어요. 복사 생성자라고 있는데, 자, 요게 무슨 뜻이냐. 일단 이게 무슨 함수를 삭제하면은 어떻게 됐죠, 선우님? 사용하지 못했죠? 네. 그죠? 근데 요거는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데, 복사 생성자. 자, 복사 생성자가 뭐냐면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객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이때 포인트 복사니까 C라고 할게요. P라고 하면은 이때 복사 생성자가 불립니다. 근데 요거를 딜리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복사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복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게, 복사가 안 되면요, 자, 일단 복사가 뭐였어요?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A가 있어요. A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B한테 똑같이 값을 넘겨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값을 이어받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복사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 내부에 포인터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깊은 복사, 얕은 복사는 소개하지 않고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똑같은 메모리 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C반에서 이제 복사 생성자가 언제 불리는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포인트 A, 포인트 N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턴 N, 대충 이런 게 N.X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자, 일단 생성자가 이건 여기다 할게요. 포인트 P, 턴 P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요 생성자가 없을 때 복사 생성자가 언제 불리냐면요, 자, 이제 요거를 지우면은 요게 지금 되잖아요. 요 함수가 불려지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지워봅시다. 그러면은 두 개가 뜨죠. 바로 요때 요때, 즉 이제 P를 넣어서 N을 초기화하자마자 복사를 한 뒤 P를 만들어서 리턴을 할 때 여기에서 복사 생성자가 한 번 더 불립니다. 그러면은 총 복사가 두 번 일어나는 거죠. 내부에서. 그죠? 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러면은 메모리가 조금 이상해지겠죠? 메모리가 좀 아파하겠죠? 그죠? 복사가 네. 두 번 일어나니까. 물론 요게 사이즈가 아무리 4라도 해도.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삭제하는 게 이제 컴파일 타임 에러를 내는 게 좀 더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요것도 따로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복사 생성자가 불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턴 아무튼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디폴트 적었으니까 함수를 딜리트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복사 생성자 딜리트가 있는데, 이 이유는 추가적인 특정 클래스가 게임 또는 프로그램 상에서 단 하나만 메모리에 존재해야 할 때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 하고, 따로 메모리를 다른 변수 또는 특정 함수에게 인자로 넣어야 때는 call by ref를 쓰거나 아님 reference를 쓰거나 이동을 시킨다. 요거는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예준님 혹시 투 페이지 컨스트럭팅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투 페이지 컨스트럭팅에 대해서 투 페이지 컨스트럭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거 설명하고 프로그램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이 수업의 취지가 그거였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고, 네,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서 제가 메모리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트 뭐시기. 성우님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요거? 네. 좋아요. 그래서 요 생성자에서 요거는 이제 빼고 요 생성자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 생성자에서 ESDF는 new int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throw 1을 냈어요. 이게 이거 throw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자, throw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오류가 났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exception 부분에서 따로 또 알려드릴 건데, exception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이거 찍어주시고, 어쨌든 throw를 하면요, 요게 프로그램한테
야, 이거 오류 났는데?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오류가 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에러 타입 해서 에러 배드 디클레어 뭐 이런 게 있겠고, 뭐 에러 배드 얼록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는 배드 얼록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인트 타입이고, 이거를 1로 세팅을 할게요. 그럼 이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에러 배드 얼록이 뜨고 ESDF를 할당했는데 배드 얼록이 떴어요. 자, 그러면요, 소멸자에서 자, 일단 요게 맞는 코드죠, 선우님? 네. 생성자에 이제 할당을 하면은 소멸자에 해제를 해야 된다. 그죠? 네. 근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요, 이건 포인트 P 세팅을 하면 잘 생성 소멸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무시하시고 지금은 일단 요거를 1로 세팅을 하고, 자, 생성 소멸 잘 뜨죠? 만약에 오류가 나서 스로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트라이 하고 캐치로 해부터 합시다. 여기는 제가 인트를 스로우 했으니까 인트 밸류 하고 sd cout 밸류 잘 들어왔는지 볼게요. 자, 보면요, 소멸자가 어디 있을까요? 안 떴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요거 딜리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 안 됐겠죠? 자, 왠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요거 소멸자죠? 소멸자에 들어오면요, 요게 무조건 호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안 들어가요. 그죠? 지금 안 들어가졌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로깅을 했는데 안 들어가졌다는 이유는 여기 생성자에서 빡 하고 이제 스로우를 했을 때 딱 생성자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정확히 멈춘다는 표현보다는 따로 이제 특별한 절차를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생성자가 제대로 끝마쳐지지 못한다. 그래서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으면은 소멸자 내부에서 호출하는 다른 이제 그 할당 해제 코드들이 다 실행이 안 되니까 메모리 누수가 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떴죠?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포인트 생성자에서, 즉 생성자에서 스로우를 하면요, 만약에 스로우가 딱 걸렸을 때 생성자가 제대로 안 끝나서 소멸자가 안 불립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생성자가 제대로 끝나면 소멸자가 호출된다는 소리겠죠? 네. 그러면은 소멸자를
아니 소멸자래. 생성자에다가 스로우를 하지 말고 따로 특별하게 할당, 이제 자원 할당을 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함수에서 스로우를 보내면 그 함수가 어긋나게 끝나는 거지 생성자가 어긋나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여기서 스로우를 보내고 이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포인트 생성자 내부에서 호출하는 이 방식을 투페이지 컨스트럭팅이라고 부릅니다. 투페이지 여기 있다. 컨스트럭션, 컨스트럭팅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다행히도?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two-phase construction은 생성자에서 직접 중요합니다. throw를 하면 오류가 난다. 생성자가 제대로 끝맛 못해 소멸자를 호출을 못한다. 즉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와 비슷한 개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누수의 원인. 그래서 throw가 나올 것 같은 코드에서는 특히 생성자에서는 throw를 대신 해주는 내부 함수를 하나 만들어 거기서 throw 시키고 그 함수를 생성자에서 부르게 하면 아무리 throw가 나와도 생성자는 제대로 끝맞춰지고 소멸자도 제대로 불러진다. 즉 정상 작동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two-phase construction이고 이거 조금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요게 이제 대표적인 투페이스 컨스트럭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주님이랑 선우님, 채은님은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뭘 해보냐, 이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녹화를 일단 끌게요.